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뭐냐면 그동안 니네 물리 겉핥기식으로 배웠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SLC에서 너희들 2023년도 바로 작년이지?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이 9개 학교에서 전교 1, 2등이 나한테 나왔거든. 그래서 그런 입소문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등록하게 된 것 같아. 선생님이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니네 기존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 다 지워버리고 정확하게 물리가 무엇인지 개념을 잡고 하나씩 갔으면 좋겠어.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차차 하도록 하고 우리 먼저 공부부터 해보도록 해보자. 아참, 수업하기 전에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잠깐 들어줄래?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자주 하는 말일 거고 너희들 공부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 공부하는 이유? 혹시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는 공부하는 이유가 뭐지? 똑똑해지기 위해서. 똑똑해지면 뭐가 좋은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공부한다라고 응답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돈이라는 게 중요한 건가? 물론 중요하지, 그지? 삶에서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엄마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한다. 물론 아빠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아참, 선생님은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 사범대학이랑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지금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어.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미리 예비 교사들을 내가 좀 잘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현직 교사들 대상으로 박사학위를 따면 교감하는데 가산점이 있다고 하지. 그래서 현직 교사분들 대상으로 또 내가 가르치고 있다고. 근데 내 제자들이 다 나이와 할 것 없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내가 최신 논문들을 전달하고 그러는데 내가 항상 전달한 논문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할까? 학업 성적과 관계된 연구 논문들을 항상 내가 제자들에게 많이 전달하는데 너희도 한번 들어볼래? 학업 성적 높은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해봤어요. 한국교육심리학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학업 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뭐가 높았냐면 셀프 에피커시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아이들이 바로 학업 성적이 높았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면 바로 처음 들어보지. 나중에 한번 메모했다가 검색하고 싶은 사람들 검색해봐도 좋아. 자기 효능감은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 또는 신념이야. 나 끝까지 해낼 수 있어.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 근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해보니까 바로 뭐가 높았냐면 바로 부모를 존경하는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이 높았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부모님이 열심히 사시니까 나도 그걸 배워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끝까지 참고 이겨내야지.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서 끝까지 열심히 참고 이겨내다 보니까 성적이 향상되는 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었던 거잖아. 혹시 부모 존경 이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해볼까? 부모 존경해야 자기 효능감이 높아서 또 학업 성적이 높다. 이런 건 우리가 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을 봐야 우리는 부모를 존경할 수 있을까인 거거든. 사실 이 논문이 여기까지 이제 연구가 되었을 때는 이 연구자가 좀 의아해했었고 이 연구 논문이 크게 이게 가치가 없었어. 어떻게 얘기해볼까? 너 혹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 있었던 거 알아? 옛날에? 인간극장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안의 두 형제가 나란히 서울대학교를 가고 그런 논문들을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그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할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아빠는 뭐 막노동꾼, 엄마는 식당에서 뭐 설거지 하시고 뭐 청소하시고 뭐 그러는데 과연 부모를 존경할까? 어떻게 얘네들의 학업 성적이 높았을까? 부모 존경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놀랍게도 부모 존경하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하나 높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의 희생이었다고. 조금만 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사실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부모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의 사회적 위치, 뭐 너희들에게 주는 용돈,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 등등 여러 예상 변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낸 게 바로 부모의 희생이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희생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감사함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 나는 수업 시간에 엄마, 아빠,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더 솔직히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해볼까? 여기 SLC 너희 등록하기까지 너희들의 엄마, 아빠들 얼마나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는지 알아? 질문해볼게. 이번 주에 나 아빠한테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3명밖에 없어? 그래 대단하네. 엄마한테 사랑한다 라고 얘기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엄마는 조금 있고 잘했어요. 보통 남자애들 잘 들어.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표현을 안 하기 시작하면 어색해서 못한다.
우리 더 까놓고 얘기해보자. 니네가 혹시 과학학원 다니기까지 너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희생했을까 한번 생각해볼까? 학원비 한번 생각해보자. 니네 수학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도 다니지. 근데 과학학원도 다니는 거 아니야? 보통 과학학원 다니는 애들은 집이 좀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게 되는 거라고. 너희들 엄마 아빠들이 성공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비싼 학원비를 내고 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또 대학교 잘 갈 거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애들 대상으로 강제 퇴원을 많이 시킵니다. 수업 시간에 좀 하품하거나 좀 집중을 못하거나 좀 과제를 못하거나 그러면 내가 좀 경고를 주고 강제 퇴원을 시켜요. 근데 중학교 애들은 좀 아직 좀 시간적 여유를 좀 두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면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알 텐데, 선생님은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 문제 출제위원이었고, 그리고 IQ 190으로 좀 출연도 하고. 선생님 혹시 방송 출연한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자. 고마워. 너 어떻게 알았어? 많이 봤어? 문제 너무 어렵게 내서 미안해. 시청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 솔직히 내 잘못도 좀 있어요. 문제 내가 너무 어렵게 내서. 근데 어찌되었건 선생님은 좀 지능 발달, 집중력, 학업 성적 그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인하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최연소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어찌되었건 너희들 내 수업 시간에 물리 성적만 올리지 말고 부모님의 희생을 틈틈이 자꾸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 다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 첫 시간인데 웃기지, 그지? 보통 나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내 인생에서 내 수업 시간에 내 수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봐 줄래? 엄마는 보통 집안에서 바로 살림한다고 하지, 그지? 아빠가 살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다 너희들 밥 반찬 뭐 해주시고 뭐 빨래 해주시고 청소해주시고 보통 엄마들이 그래도 보통 많이 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살림해요. 엄마는 그냥 전업주부예요. 또는 엄마는 뭐 지금 직장도 다니고 뭐 살림도 엄마는 같이 하세요라고 하는데, 근데 혹시 살림의 뜻 아는 사람 손 들어. 우리나라 말 살림. 살림이란 뜻은 사람을 살리는 임무 또는 일이야. 사람을 살리는 일 또는 임무. 그래서 살림이라고 한다고.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말할 때 선생님 봐야 돼. 알았지? 너희들이 들어오는 건 너희들 자유였겠지만 지금 너희들 입안 꽉 차서 지금 대기자들이 좀 많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가 제 자리가 오늘 있었던 거고. 선생님이 너희들이 강제 퇴원을 이제 시키는 건 내가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비싼 학원비가 그만큼 충족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얻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이들에게 좀 얘기를 하지. 수업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님한테도 공손히 말씀드리고 너희들한테도 잘 좋게 얘기하고. 내가 얘기할 때 좀 날 봐줬으면 좋겠어. 대신에 물리 수업할 때 혹시 나보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 있다면 그쪽에 갔으면 좋겠어. 근데 아마 네 수업 들어보면 알 거야. 왜 내가 계속 전교 1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내가 조금 잘 가르칠걸? 우선 첫 시간이니까 들어줘. 사람을 살리는 임무 또는 일이 바로 얘들 살림이라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평생 우리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고. 선생님이 최근이 아니지, 몇 년 전부터 김미경이라는 아줌마를 내가 좀 눈독 들이고 좀 보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혹시 김미경 아줌마 아는 사람? 몰라? 김미경 강사라고 검색하면은 인터넷에도 엄청 많이 뜨는데, 김미경 강사님은 살림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재밌다고 얘기를 항상 하시는 분이에요. 김미경 강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평범한 그 전업주부였던 그 아주머니가 강사 일을 하면서 지금은 한 달에 돈 나보다 더 많이 버셔. 몇 억대를 이제 버시는 분이라고. 김미경 강사. 너희들 아마 조금만 관심 있으면 너희들 좀 알 수 있는 거일 텐데 말을 너무나 잘하셔. 어찌되었건 평범한 이 아주머니가, 살림했던 아주머니가 성공하면서 엄마들은 참 대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내가 논문들을 많이 읽어봐도 정말 엄마, 물론 아빠도 얘들 되게 훌륭하시지만 이 엄마라는 이 직책이면 직책 아니면 책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이제 분인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없었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크지 못했을걸? 몰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수업 들으면서 가끔씩 내가 엄마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겠구나. 내가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서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렇게 얘기해볼까? 엄마 얘기한 김에 오늘은 혹시 너희 김광석이라는 가수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이라서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노래 제목 중에서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다. 노래 가사는 이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런 노래 못 들어봤어?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서른쯤에 라는 노래 가사에 서른쯤에는 청춘, 평생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매일 이별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한다고. 너희들 청춘이라고 하면 그래 한번 네가 한번 얘기해 볼래? 청춘 몇 살 때가 청춘이야? 네가 생각하는 청춘은? 30대야? 오, 20대가 아니라 30대야? 멋있네. 이 노래 가사에는 30 되면 이제 청춘이 멀어져 간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너희들 청춘이라고 하면 보통 20대 보통 얘기하지 않아? 신나게 놀고 막 애들하고 막 놀고 여행 다니고 막 술 마시고 막 노는 그런 청춘, 그치? 대학교 생활. 근데 얘들아, 청춘이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것들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청춘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얘들아, 지금 너희들의 엄마는 지금이 청춘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 경제적 좀 여유를 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고 또 시간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시기 아니야, 엄마? 너희들의 엄마는 사실 지금 청춘이야.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고 또 놀러 다닐 수 있고. 근데 엄마란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들에게 계속 다 너희들에게 희생해서 바치고 있다고. 희생. 그런 거 생각하고 살고 있어? 아참, 원래 선생님 되게 웃기다? 수업 시간 엄청 웃겨. 근데 첫 시간은 별로 너희들에게 좀 웃겨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어. 좀 진지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들의 엄마는 지금 그 청춘, 이 아까운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투자하고 계신다고.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치? 엄마 하니까 너희들 이제 엄마 이제 시기 됐으니까 너희가 이제 이런 단어를 알게 되겠다. 갱년기라는 단어 알아? 이게 갱년기가 뭔지 알아? 들어봤는데 뜻은 잘 몰라? 그치? 나도 네 나이 때 잘 몰랐어. 그래서 너무 후회돼. 부모님께 너무 죄스럽고 더 일찍 알걸. 그 갱년기라는 거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여자가 계속 월경을 하잖아. 생리를 하잖아. 근데 생리가 이제 끝마쳐지는 이제 시점이 옵니다. 그걸 바로 폐경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막 생기고 갑자기 감정 기복이 막 잘 안 되고 막 몸에 막 체온 변화도 심하고 그리고 심적으로도 위축되는 게 이제 나 생리를 안 하네. 나 이제 여자로서 이제 끝난 건가? 우울증도 오시고. 너희 남자애들 잘 들어. 화장실 가면 안방 화장실 가면 엄마의 생리대가 있잖아. 근데 이 생리대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그럼 생리대의 개수가 줄어들지 않아. 그러면 모른 척하고 엄마 너무 이뻐.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쁘더라. 엄마가 되게 속상해하실 시기가 된다? 나 이제 여자로서 끝난 건가? 사실 갱년기란 뜻은 있잖아. 왜 내 가슴이 벅차냐? 자, 얘들아, 갱이 얘들아 한자로 다시 갱이란 뜻이고 해년이야.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야. 엄마, 속상해하지 마, 엄마. 엄마, 갱년기란 뜻은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기래. 엄마 그동안 저를 위해서 너무 막 고생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엄마들의 인생,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제 스스로 잘 열심히 성공해서 엄마 아빠한테 더 효도 많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엄마의 인생을 사세요라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아들, 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내 제자들은. 보통 공부하다 보면 너희가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아니면 그냥 당연시하게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야?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내 수업 들을 때 엄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할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여기 송도에서 다리 건너서 저기 동인천이라고 알아? 동인천 지역에 사는 애들은 학원 하나 다닌다. 어떤 애는 학원 하나 다니는데 거기서 수학이랑 국어랑 영어랑 다 봐주시는데 학원비는 30만 원인데 국어, 영어, 수학을 다 한대. 웃기지? 근데 걔들이 대학교 잘 가겠어? 잘 못 가겠지. 선생님들 실력도 당연히 좀 떨어지시겠지. 근데 너희들은 지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걔네들은 뭐 피자, 햄버거 그런 것들 못 사 먹어요. 집에 돈이 없어서. 아빠가 월급날 그때 교환 하나 사 먹는다고.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기까지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잖아. 공부할 때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수업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던질 거야. 근데 사실 선생님은 너무 집이 가난했어서, 혹시 내 수업 좀 오래 들었던 사람 아니면 자기 형 누나가 지금 선생님 수업 듣고 있는 사람들 알 텐데, 선생님 원래 꿈이 의사였었어. 그래서 의사를 하려고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우리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 내가 엄마한테 더 일찍 효도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꿈이 바뀌었어요. 내가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많이 키워내서, 그러니까 교수가 되어서 선생님들을 많이 키워내서 정말 학교에서 정말 따뜻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선생님 많이 만들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펼쳐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교수라는 꿈을 좀 잃었고, 근데 내가 남은 마지막 하나의 꿈은 하나 있는데, 사실 선생님 지금 왼쪽 눈이 거의 실명 판정을 받았다? 왼쪽 눈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오른쪽 눈은 잘 보인다고. 내가 나중에 혹시 장님이 되고 그래도 지나가다가 내가 뭐 지팡이 걷고 지나가다가 니네가 길 가다 마주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내가 딸하고 손잡고 걷고 있을 때 옛날에 니네 아빠 뭐 되게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 라고 좀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물론 지금 내 딸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뭐 말도 못하고 아직 아빠도 잘 못 알아보지만, 그래도 내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이게 아닐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 오늘 물리 첫 시간이니까 우리 물리학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자.